자,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한 엔지니어에 대한 겁니다. 아주 비효율적인 시스템, 그리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은 삶에 맞서서 홀로 반란을 일으킨 한 남자의 이야기죠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딱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.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낼 것이다. 근데 이게 그냥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오만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아주 무겁고 비장한 약속 같은 거죠. 지금부터 그 약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기억에서 출발하죠. 그의 인생을 규정지었던 첫 번째 약속은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마음속에 절대로 깨지지 않을 규칙 하나를 새기게 됩니다. 바로 이 문장,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. 이 결심은 폭력 자체를 거부하는 그의 삶의 기준이 됐고요. 그래서 그는 싸우는 대신에 어떻게든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. 어릴 적 그 결심이 그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. 이제 그는 세상과 직접 부딪히면서 생존을 위한 버티는 근육을 정말 혹독하게 단련하기 시작합니다.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어요.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현실에 뛰어들어서 돈을 모으고 첫 직장에서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모조리 흡수했죠. 그리고 경력이 좀 쌓였을 때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3년을 바칩니다.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바로 이 1,000만 원입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급 1,800원 받으면서 하루에 알바를 2탕, 3탕씩 뛰어서 모은 돈. 이 1,00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. 이 돈이 그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심어준 거죠. 아,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구나. 돈이 곧 선택권이라는 걸 깨달은 그는 이때부터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몸으로 익히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쉴 새 없이 달리던 그의 삶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. 전 세계가 멈춰섰던 바로 그 팬데믹의 시간, 이 강제적인 멈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.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5개월 동안 타국에 고립된 겁니다. 일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지자 평소에는 생각할 틈도 없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 거죠.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나는 대체 뭘 위해 살고 있지? 돌아보니 자신은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작은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보였어요. 회사가 가라면 가야 하고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. 그래서 아주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. 이 끌려다니는 인생, 이제는 멈춰야 한다. 더 이상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되찾겠다는 아주 강력한 결심이었습니다. 그 결단의 결과는요, 정말 드라마틱했어요. 귀국하자마자 퇴사하고 사업자를 냈는데 딱 7일 만에 3억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냈고요. 첫 해 바로 매출 5억 원을 달성했죠. 이게 가능했던 건 지난 16년간 쌓아온 기술과 책임감,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성공적으로 1인 기업가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이 제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반란을 시작해요. 그 무기는 바로 AI였습니다. 그가 보기에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너무나 명확했어요. 몇몇 전문가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데이터는 쌓이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,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구조였죠. 그는 이 모든 걸 데이터 기반의 AI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편하는 새로운 방식을 그려나갑니다. 그의 혁신은 정말 놀랍게도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. 3D는 언어로 변환될 수 있다. 복잡하기만 한 3D 모델과 제조 공정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인 언어로 볼 수 있다는,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. 이게 바로 X 컨셉 AI가 탄생한 과정이에요. 자,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. 엔지니어가 그냥 우리말 쓰듯이 자연어로 원하는 걸 입력해요. 그럼 AI가 이걸 기계가 알아듣는 정밀한 언어, 파라메트릭 언어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그 언어를 기반으로 3D 모델부터 필요한 모든 문서까지 자동으로 쫙 만들어내는 거죠. 현장의 비효율을 기술로 정면 돌파한 겁니다. 놀랍게도 이 작은 회사가 만든 기술이
곧바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. 엔비디아나 오토데스크 같은 글로벌 기업의 개발자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그의 기술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낸 거죠. 그의 개인적인 저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산업 전체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아주 거대한 비전으로 커져나갑니다. 그가 가진 철학은 정말 명확합니다. AI는 단순히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비효율적인 산업의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재설계 도구라는 거죠. 그럼 AI 시대의 엔지니어는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? 그는 더 이상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성 그 자체를 설계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엔지니어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의인 셈이죠. 결국 모든 이야기는 처음으로 다시 이어집니다. 어릴 적의 상처, 현장에서의 그 고통, 수많은 실패의 시간들,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재료였다고 그는 말합니다. 기술을 믿고 묵묵히 버텨온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다시 처음에 이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이 문장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? 한 남자의 상처와 분노, 버티는 힘과 결단,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무거운 책임감이 이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. 이건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기술로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한 엔지니어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.